배 대표님, 예. 국민의힘이 현재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받고 있는데 원래는 3일 날 선출하려고 했는데 뭐 등록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출 일정은 9일로 예. 미뤄졌고 5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는데 예. 그동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사람이 이철규 의원 아닙니까? 예. 답정리라고. 답은 정해진 이철규. 이철규다. 예. 그랬는데 이철규 의원은 이 등록을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세 일이죠. 분이 네. 등록을 했죠. 그래서 이종배 예. 의원 충주 출신으로 4선 의원. 예. 그리고 추경호 의원 경제부총리 지낸 분이죠. 예. 달성 3선. 송석준 의원 이천 경기 3선. 이렇게 됐는데 이철규 의원은 왜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못한 거죠. 아, 그래요? 이철규 의원도 제가 짐작한 데는 물론 이제 데이터상으로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참 지지율이 지금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야당과 맞설 재면 결국 의석수에서는 108대 192 아니겠습니까? 예.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율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당 안팎으로 반발이 나와요. 예. 이철규 의원이 갈록도 있고 참 추진력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다. 또 지난 총선에도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총선 책임을 안 지는 것이냐. 이런 또 총선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강서구청장 선거 때 사무총장으로서 그렇죠. 그때 아주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태우 후보를.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좀, 태우입니다. 예, 김태우 후보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심지어는 당내 대법원 의견이요. 선고받고 3개월 만에 사면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사면 밀어붙인 받은 사람이 이철규 아닙니까? 이철규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안 된다. 어쨌거나 간에. 안 된다는 사람들이 뭐 안철수 의원 당 안팎에서 뭐 배현진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윤상현. 뭐 최재형. 그런데 저는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이철규만한 사람 있나요? 이렇게 나왔더라면 이철규 의원이 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이 뭐냐. 이게 홍철호 정무수석이 의심살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선을 탁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이철규 의원의 중요한 이 안테나는 대통령실 안테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선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의심살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정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송추,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윤핵관이라고 색깔이 뚜렷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추경호 전 부총리가 윤 정부에서 또 부총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나칠 정도로 윤핵관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되는 없죠.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딱 컬러가 이제 바뀐 겁니다. 이철규 의원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솔직히 지금 시기에 원내대표를 하는 게 독배를 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성배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이 할 수가 없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손을 놔버렸다. 의심살릴하지 마라. 이게 되는 바람에 이철규 나오지 마라. 그거죠. 메시지거든요. 그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철규 의원이 등록도 안 하고 거론됐을 때만 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철규겠지. 이철규 나온다는데 내가 나가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의심살릴하지 마라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는 순간 이송추 딱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연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답정이가 나오면서 그렇죠. 나이연대, 나경원, 이철규 이렇게 용산에서 정리가 된 것 같다 하니까 국회의원들 눈치가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 괜히 나서가지고 찍히고 들러리서 불벼락 맞죠. 그러니까 불벼락 안 나섰는데 이 이철규가 원내대표로 거의 추대되는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만들었는데 당 내외에서 의외의 반발이 나온 겁니다. 용산도 깜짝 놀란 거죠. 놀랬죠. 이거 잘못 제동 걸었다가는 완전히 당하겠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있죠.
다음 22대 들어가면 8명만 이탈하면은 김건희 특검법이고 다 모두가 돼요. 넘어가게 다 생긴 됩니다. 상황에서 재결된 용산이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선 거예요. 예.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로 어림도 밀어붙여 없죠. 그랬겠죠. 김기현이 밀어붙이는 거 안 아니, 봤습니까? 그럴 때는 홍철호 정무수를 보내서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반발하는 사람들도 그랬겠죠. 안철수 찾아가서 입 다물면 아무 일 안 생겨요. 그랬겠죠. 윤상현 의원 찾아가서 조용히 하시죠. 인천이 뭐 기쁜 일만 있나 보죠.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분명해진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당정 관계에 있어서 과거처럼 힘으로만 대통령의 권위로만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참패를 하고 나서. 그럼요. 그래서 지금 반발작을 물러섰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물러선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예. 꽁 대신 닭이라고 전에도 저희가 한번 방송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추경호를 내세우는 거예요. 찐명 대신에 예. 친명으로. 그래서 지금 이송추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이송추가 그렇다고 해서 반윤이나 비윤은 아니에요. 예. 딱 반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반의 반걸음만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추경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경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드리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에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지금 영남이 대부분이잖아요. PK, TK. 여기서 반발해서 조직적으로 물러나 버리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추경호가 누굽니까? TK거든요. 예. 또 김도업 PK 부산 지역의 김도업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원내. 예. 그러면 추경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죠. 물론 이종배나 송석준도 역량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충청권 수도권을 지금 그렇죠. 대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종배 같은 경우는 뭔가 지원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충청에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그냥 거의 싹쓸이 당했지 않습니까? 싹쓸이 전멸했어요. 6석 얻었잖아요. 그러니까요. 28 중에. 예. 송석준도 별로 없어요. 뭐 경기 6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추경호 같은 경우에 경제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생을 걸고서 야권과 그렇죠. 협상을 하거나 또 강대강 대치를 할 때는 추경호가 낫겠다. 그래야 대구 경북이나 PK 사람들이 뭉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추경호 의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간에 했던 말씀이 아마 고 박사님 기억날 겁니다. 수당대원, 수당대원, 수도권 당대표, 대구 경북 원내대표. 저는 이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강력하게 거론될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철규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수당대원으로 여론상 지금 지지율 구조상 윤석열 대통령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도권 당대표를 내가 외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또 당대표를 하면 또 영남이 다 헤쳐먹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당대원, 수도권 당대표, 대구 경북 원내대표. 더군다나 추경호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해가지고 그렇죠. 뭐 대야 관계에서 협상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민생을 지금 다 여야 없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부총리를 해서 그런 대로 더군다나 영남권이 지금 아마 58명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절반이 넘어요. 108석 그러니까요. 중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의원이 가장 유력하고 예. 수당 대원으로 해서 대원으로. 그러면은 수도권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나경원 당선인이 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윤상현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뭐 안철수. 윤상현, 안철수, 네, 다 수도권. 유승민도 나오고 있는 다 상황이니까. 수도권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전대 룰 개정하고도 예. 또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룰이 개정돼서 뭐 5대5라든가 7대3 예. 이 여론조사 이 비중이 높아지면 국민 이 민심 반영률이 높아지면 아마 유승민도 나온다고 하고 있는 예. 그런 5대5 되지 상황인데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나경원 당선인이 가장 앞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예. 그러나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론가에 따라서 전대에 출마할 것이다, 못한다 이렇게 예. 뭐 의견이 분분한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제 결단을 낼 것인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뚜렷하게 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뭐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추이를 보겠다는 것인 예. 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을 빨리 내려주는 게 당내 다른 주자들이 그럼요. 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적어도 늦어도 6월 말까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내려가면 되고 중요한 건 그 지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거. 예. 적어도 늦어도 빠르면 좋은데 5월 안으로 늦는다면 6월 중순까지는 본인의 그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기록에 써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을 본다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높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정은 당과 분리하고 당은 마음껏 누구라도 나와서 한번 경쟁을 해봐라. 그런 어떤 보관이 나온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이후에 빠른 복귀를 굉장히 꺼린다. 또는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최상병 특검법이나 대통령과 충돌 지점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서로 상처밖에 안 남는 재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제가 중요한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6월 말까지는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의 스피커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화합 이거를 눈물로 호소를 한 내용이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네요.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잘 안 흘리시는 분인데. 저보다 너무 잘하는 후배인데 예.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났습니다만은 정말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현종 논설위원 아니라 배 대표나 저도 그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보수의 괴멸을 막는 것이고 보수가 다시 맞습니다. 통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지방선거라든가 2027년 대선까지를 볼 때 두 사람은 화합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이건 뭐 말을 안 해도 아는 일인데 뭉치면 감정으로 응어리를 가지고 지금 대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고 박사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 이어서 이제 당대표 선출을 통해서 당 정비가 이루어지면은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여야 간 충돌할 지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아마 시작부터 아마 강대강으로 대치하지 않겠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용산,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만이 예. 이 난국을 뚫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윤상현이든 또는 김태호든 사실은 당을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적어도 2026년 지방선거까지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라.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당선인이 당대표가 되면 나머지 윤상현, 안철수, 김태호는 최고위원이 돼서 그동안 우리 최고위원 보면 사실 좀 질이 멸렬했잖아요. 국회의원 뺏지 한번 안 사는 사람들이 전부 최고위원이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당의 전면에 서면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석 저는 이라도. 전대 룰보다 예. 전대 룰 중에서도 집단 지도 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지금 단일성 지도 체제인데 집단 지도 체제로 그럼요. 바꿔가지고 정말 당이 예. 누가 보더라도 야 든든하다. 그럼요. 설사 저 사람이 꺾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대안이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줘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김태호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주르륵 있다. 그럼 믿을만해요. 5명 정도로 5명 하면은 3대2로 다수결도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대표 포함해서 5명이 표결하고 3대2로 저는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요.
비대위원장이 정말 꼭 그 집단 지도 체제로 좀 가야 됩니다. 당헌을 개정시켜줬으면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당이 너무 허약하고 예. 당 대표가 무너지면은 금방 또 비대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뭡니까? 이럴 이유가 없는 게 집단 지도 체제를 하면 MB 정부 때가 집단 지도 체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은 뭐 누구 물러나면은 정몽준 있고 정몽준 물러나고 나면 홍준표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